이처럼 일본이 내일 가기를 열고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총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국회에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강경한 태세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경제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피해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일본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세계 언론들과 WTO 일반 이사회에도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며 양국 간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도 한 목소리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에 대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잇따른 도발 그리고 군의 분석 능력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을 향해서는 이번 사안을 정쟁에 활용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최근 한국당이 위험천만한 핵무장 선동을 벌이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핵무장 주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파산 선고와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NSC 회의도 안 열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눈치만 살피느라 경고 한마디 못하는데 국군 통수권자라 할 수 있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유엔 안보리도 비공개 회의를 하는데 우린 직접적인 경고 없이 우려 표명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가 118일 만에 본회의 문을 엽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법안들을 먼저 처리한 뒤 예결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 등을 놓고 감액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오늘 내로 처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야는 일단 오후 예결위 심사 과정을 지켜본 후 추경안 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토 침범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다양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이 같은 일본과의 상황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놓고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연구원의 보고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일단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보고서는 외부에 발표한 것도 아니고 최고위에 보고된 내용도 아니었다면서 민주연구원장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대표도 주의를 줬기 때문에 일단락할 문제라고 본다며 일본의 가의 결정을 앞둔 민감한 시점인 만큼 자꾸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맹공을 펼쳤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매국적 전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기업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이 정권은 총선 표 계산만 하고 있다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친일 프레임에 집착했던 이유는 총선 승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면서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민중선동연구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